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에는 6분의 패널과 특별히 지난 26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들 하세요. 일단 선거운동이 더위 한 복중에 지금 계속이 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더 힘들죠, 사실. 그렇죠? 예, 폭염 가뭄에. 예. 선거 현장 열기는 어떻습니까?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예. 예.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청 관계, 또 지지율, 그리고 협치 문제, 차기 민주당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전대에서 컷오프 탈락 고배를 너무너무 아깝게 드셔서 이번에도 아슬아슬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이번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예. 재수생이 대세라서요, 이게 우리 당은 지금. 그게 비결이에요? 그만큼 이제 굉장한 후보들이었는데. 진지하게 노력한 것을 많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채 열흘도 안 남았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 지지율이 계속 더위를 잡수셨는지 왜 자꾸 내려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만큼 우리 당이 그동안 존재감이 없이 이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왔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 당선되면 반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그건 본인 생각 아니에요? 제 지지자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돼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뉴스와이드 패널들 질문에 1분 1답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갑 위원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판넬 위에 좀 꽂아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다들 다 꽂아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지금 준비하셨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김진표 의원 지지성 발언 관련해서 당원 당규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당에. 왜 그랬을까? 전 의원 막 폭 집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리 캠프에서 아마 그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확인 유권 해석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꼭 전해철 의원만이 아니라 이종골 의원 계속 또 정세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 기준을 다 정해서 세 후보가 같이 좀 합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시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해철 의원께서는 그것과는 달리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위치에 있는 분인 만큼 당의 화합을 위해서 중립을 지키는 게 좋았을 텐데 저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지금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 측과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 측 일종의 권력투쟁 같은 아주 느낌이 들어서 당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근데 그 당원 단계가 원래 이제 공개적 집단적인 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들은 누구나 자기 지지하는 그 후보가 있게 마련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왜 꼭 그러면 이준걸 박범계 의원은 안 하고 전해철 의원이냐. 이게 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송 의원께서 그렇게 한 것은 전해철 의원이 하나의 문심의 상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김진표 후보께서 노골적으로 친문의 핵심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지지를 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다른 분은 그렇게 살포한 적이 없었거든요. 추미애 대표도 이해찬 후보 지지 발언 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거고 당연히 추미애 대표께서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할 수는 있지만 당 대표의 신분인 만큼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당 지도부에? 지금 사실상 우리 정세균 전 의장님도 김진표 후보를 지금 지지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지한 건 좋지만 자신의 전 조직을 동원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김진표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당의 원로로서 당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금 추미애 대표나 김부겸 전 장관님도 본인이 공개적 표시를 안 했지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더구나 안행부 장관에 위치해 있는 분이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그럼 고영신 교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몇 개 예. 묻겠습니다. 이해찬 대세론 맞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송영길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이 막판 뒤집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 같은데 우선 뭐 아니라고 하셨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달 26일 컷오프 1차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온 얘기는 송영길 의원이 1등을 했다더라 이렇게 네. 소문이 퍼더니 그것도 맞습니까? 그 비공개 원칙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좋은 성적으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왜 이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뻔한 답을 답할 수 없는 거나 물어보든지 뻔한 답을 물어보시네 오늘 고영신 교수가.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이른바 올드보이 교환이 이게 뭐 이렇게 맞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세계사적 흐름도 보면은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9세거든요. 네. 또 크루츠 그 오스트리아 총리는 32살입니다. 꼭 뭐 물리적인 나이로 뭐 따질 것은 아니지만 네. 세계사적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정치권도 뭔가 세대 교체를 넘어서 좀 시대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강하게 있는데 네. 네. 이 올드보이 교환에 대한 송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저희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386, 지금 586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희 세대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김대중, 김영삼 그 정치 선배들이 40대 기술론을 제기했던 것처럼 네. 50대 기술론을 가지고 좀 이거를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부족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선배들이 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양보하는 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또 끝까지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해찬 후보께서도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이란 말을.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정치인 말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손학규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데 올드보이 맞다. 네. 이겨봐라 나를. 힘으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마저 이번에 세대 교체에 힘을 갖고 뚫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뭐 이해찬, 김진표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렇지 않아도 폭염과 가뭄에 찌들린데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는 또 마무리. 하나 예, 마무리. 다음에 21대 총선이 곧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 예. 어떤 얼굴로 당대표가 나서서 유세도 다니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하느냐.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그 야당 대표들 예, 예. 뭐 손학규 후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들과 어떠한 민주당 대표가 돼야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예. 비춰질 것인가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성환 평론가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 쓰신 게? 제가 올드보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얘기해 버리셔가지고요. 제 질문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영보이로 가요, 그러면? 영보이로.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정치인들이 정계에 들어와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37세에 저를 영입해서 제가 37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제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젊은 의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노쇠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축구팀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거기 정말 음바페나 그리즈만, 포그바 같은 19세, 20대 선수들을 양성해서 지단이나 앙리의 후세를 키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 같은 전설적인 영웅들을 퇴장시키는 정말 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벤치에 앉아 있는 마라도나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프로 구단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축구에도 해박하시네요. 아주. 그래서 정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네. 대폭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해서 확실하게 다음 총선 때 좀 젊은 의원들이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예. 네, 푸시업 하는 사진 SNS에 많이 올리시던데 몇 개 정도 하세요? 한 번에 20회 하는데 잘할 때는 50회까지 목표로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푸시업 많이 하면은 이제 올드보이 세대에서는 좀 분리되는 건가요? 뭐 그건 아니지만 이 당 대표를 하려면 이 체력이 만만치 않게 필요합니다. 사실 민생 현장을 뛰고 아침마다 또 당정 회의하고 하려면 아마 세 후보 중에 제가 가장 체력도 그런 것을 경쟁력이다. 네.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황장수 소장으로 갑니다. 예. 송 의원께서 출마 후보 중에는 가장 진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보수를 표방하지만은 진보적 가치는 가치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 정권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이 원격 의료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원격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금산분리 차원에서 다수의 민주당의 입장이 이것은 허용을 하는 것은 은산분리를 이렇게 하면 흔드는 안 부분이다 이렇게 입장을 해왔는데요. 은산분리로 가야 된다. 최근에 청와대가 이 부분을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어요. 예. 저는 보수를 표방하지만은 이거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청와대가 돌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찬성을 해줘서 그걸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처럼 좌깜빡이를 캐놓고는 우회전하면서 야권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는 예민한 소재 아니냐. 그래서 참 입장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칭화대학에서 1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의 지금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나 알리페이 같은 지급 결제 이런 게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IT 강국인데 이런 분야에 핀테크 분야에 뒤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4% 의결권 주 제한을 가지고는 KT나 카카오 같은 이런 IT 전문 업체의 추가적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되 대신 이제 이것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는 만들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중금리로 해서 부채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할 거고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하고요. 그럼 원격 의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원격으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학회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영리병원 문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원격 의료 문제는 또 의사들의 또 반발이 있고 그래서 네. 잘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러시아의 관계 속에는 원격 의료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예, 그 수출은 괜찮다고 봐요. 네. 국내에 이제 그 부분을 예. 보편적으로 검토가? 대기업이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 넣어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한규 변호사 차례입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마라도나까지 지금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경쟁 후보인 그 두 분,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 예. 끝나면 다 한 식구고 또 선후배로 또 지낼 텐데 이 두 분의 그 장단점을 좀 냉정하게 좀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김진표 후보님은 뭐 탁월한 공무원과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는 또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부족한 점은 정체성, 우리 민주주의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치, 민주당의 이 정체성에 과연 맞는 것이냐 논란이 있고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후보님 역시 국무총리 당대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체성에는 논란이 없지만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두 분 선배님들은 훌륭한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고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할 기회를 줘야지. 이미 한 번 다 해보셨어요. 총리, 부총리,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12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 후배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네, 뭐 또 약간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 김 후보의 정책성과 네. 그다음에 이 후보의 확장성에 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네. 좀 말씀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 이해했으면 김진표 후보에 대한 정체성은 제가 지난번에 전술핵 배치를 찬성한 문제를 주장했고 이런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 분야는 사실 법인세 인하 조치나 그동안 사교육비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데 지적이 있고요. 이해찬 후보님은 지난번 2007년도 대선 때 후보로 나오셨다가 3등을 했어요. 그때 정동영, 손학규 다음에 그랬고 또 버럭 총리 보수 개멸론 이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가장 바라는 후보가 아니냐 자유한국당에 이런 이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소통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스튜디오 오늘 긴장감이 별로 없네요. 더워서 그런가, 후보가 노련해져서 그런가, 질문이 날카롭지 않아서 그런가. 하여튼 각 후보별로 한 20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기람 교수님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어찌 보면 좀 소수정당, 이른바 야당, 네. 야사당을 보면은 대부분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정치적으로 네. 민주당은 그래도 좀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동력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봤는데 현실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협치를 위해서 올드보이끼리 모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호남을 중심으로 소영길 의원님의 어떤 상세가 가파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영길 후보님께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시청자들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 예. 또 여러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길의 슬로건이 평화, 경제, 통합, 젊은 민주당입니다. 어제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 일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고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최근까지 대통령님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경제 문제는 재경부 출신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투자 유치 1등을 했던 경험으로 뚫어내겠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통합은 지금 이해찬 후보, 김진표 후보 간의 친문, 친노 간의 이런 일종의 계보, 권력 투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송영길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시키고 세대를 통합시키고 지역을 통합시킬 위치에 있다. 그래서 평화, 경제, 통합의 아이콘, 문재인 후보의 기호 1번, 젊은 민주당,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있어서 내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대회를 거치고 나면 예. 확실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제 당 대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송영길 후보를 오늘 모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 전대 앞두고 3명의 당권 주자 모두에게 공정한 인터뷰 기회를 드리기로 했고요. 김진표 후보 측은 날짜를 조율 중이고 이해찬 후보 측은 섭외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들 응답이 오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송영길 의원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폭염과 가뭄 속에서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생 대표가 되겠다. 을지로위원회를 강화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민생 현안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는 현장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해서 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내고 북방 경제와 연결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무더위 속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신과 민심의 최종 선택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민주당 경선 당대표 경선 송영길 후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